자, 오늘은 평소에 미술을 좋아했던 친구가 요즘 최근 핫한 미술계 뱅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요. 우리 친구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때부터 우리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여행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여행과 여행 작가도 꿈꿨고 그다음에 평소 미술에도 꾸준히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최근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와서는 조금 미술에 더 관심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미술에 이제 관심을 오랫동안 가진 친구가 왜 하필이면 뱅크시에 이렇게 또 꽂히게 됐나요? 일단 뱅크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거든요. 이 뱅크시의 그림이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뱅크시가 그 다른 작가들보다 어떤 면이 차별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같은가요? 일단 뱅크시의 그림 같은 경우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사회적 풍자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뱅크시는 이 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자, 여기서 풍자가 되게 중요한 게 원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떤 그 고전 문학에도 풍자, 해악, 골개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전 문학의 특징으로 다뤘었는데 이 풍자라는 게 재밌는 게 이 풍자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지만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풍자는 계속 생산할 수 있다. 근데 뱅크시가 이 지금 현대 사회의 그 어떤 중요한 지점을 잘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그림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는 소더비 경배인데요. 여기 소드비 여기 테이블에 있네요. 교탁에. 이 소더비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더비 경매에 풍성과 소녀라는 이름으로 풍성과 소녀. 이 뱅크시의 작품이 나왔는데요. 이 작품의 가격은 17억 정도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 낙찰이 되는 순간 이제 이 작품이 근데 스스로 파쇄가 돼버려가지고 많이 화제가 되었던 퍼포먼스인데요. 이 뱅크시가 작품을 파쇄한 이유는 현대 미술 시장의 작품 관행을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형대 그 미술 시장이 어떤 관행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점 하나 띄는 그림이나 여러 가지 현대 미술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돼서 그 서민들은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 뱅크시의 풍자라는 게 아마 이런 현대미술 시장을 조롱하기 위해서 약간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펼친 것 같은데 이 파쇄된 작품 어떻게 버려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이 작품이 파쇄된 이후에 낙찰자는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풍성과 소녀라는 작품의 이름은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작품명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재탄생했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자, 원래는 풍선과 소녀였는데 이 파세라는 퍼포먼스를 후에 사랑은 쓰레기통에 이렇게 또 다시 작품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낙찰된 거는 17억에서 이제 300억이라는 거금으로 다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현대 미술의 작품 거래를 관행을 조롱하기 위한데 오히려 이게 현대 미술시장 작품 거래의 일부가 되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우와, 이거 낙찰한 사람은 대박이네요. 몇 배요 대체? 200배네 200배. 자, 이 현대미술 아무튼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독특합니다. 아무튼 이 퍼포먼스로 인해서 세계 미술 시장이 오히려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었죠. 자, 옆에 또 이건 뭔가요? 이거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일어난 뱅크시의 가장 거대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디지멀랜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디즈니랜드 같은데? 네, 이게 디스멀이라는 아무란이라는 뜻과 디즈니랜드의 랜드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네. 원래 꿈과 환상의 나라라는 디즈니랜드의
그 컨셉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에 비해서 이 디지몬랜드는 이걸 완전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디지몬랜드의 정면을 보면은 디즈니랜드의 성 대표적인 작품이 디즈니 성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우울해 보이네요. 이거. 디즈니 성이 이제 폐가처럼 표현되어 있고 이제 인어공주 같은 경우 그 얼굴이 흐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뱅크시 프로젝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일어난 테마파크 형식인데요. 기존의 디즈니랜드의 캐릭터들을 사회적 풍자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제 호박마차와 꼬꾸라지 주어버린 신데렐라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는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진짠가요? 네? 아니요, 이것도 모형이고. 아, 모형이에요. 이게 카메라 조명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어. 이게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고 다이애나비의 교통사고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신데렐라의 경우 그때 당시 다이애나비가 신데렐라랑 많이 묘사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를 다녔을 때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은 이제 파파라치들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죽음이 애도하고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추모가 아니라 뭔가 전시된 느낌? 예. 나의 마지막도 진짜 적나라하게 알몸인 채로 뭔가 사람들 앞에 공개된 되게 부조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어떻게 화제성이 컸나요? 이 디지몬랜드 같은 경우 개장은 6주 정도 했는데요. 하루 관광객 최대 관광객이 4,000명 정도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4,000명을 꽉 채우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참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실은 저도 요 정도의 그 가십거리로 풍선가소녀 이런 이야기만 그림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거대 프로젝트까지 사회를 풍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세계관이 큰 작가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옛날에 그 소 있잖아요. 소를 알코올에 통째로 담은 데미안 호스트 누구죠?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도 아무튼 영국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영 보이들 그룹에서 이 뱅크시는 또 그 후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 같은 경우 뱅크시의 인앤아웃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바깥이 안보다 낫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바깥이 안보다 낫다. 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 뱅크시 안보다 낫다 프로젝트는 기존의 자신의 작품이 미술관과 이제 길거리에 있는 미술 작품의 그런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건 영국 배우를 고용하고 배우군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영국 배우를 고용하고 자신의 작품들을 개당 $60 정도에 판매합니다. 우와. 이게 원래라 미술관이었으면 자신의 작품을 돈까지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딱히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오히려 이게 $60 이 작품들은 전부 판매되지 않고 오히려 반값에 팔리기도 하는 등 이거 산 사람은 대박이네요. 반값에 팔리기도 하는 등 그렇게 그다지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게 자신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기존에 한 8만 원 정도 했던 작품의 금액이 13억까지 호가하는 기가 막힌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작품을 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걸 보니까 아무튼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 미술 얘기를 할 때 모방? 미메시스라고 하죠. 원래 이 바깥 세상에 대한 모방에서 미술이 출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미메시스에서 메이크? 뭔가 창조, 자기 생각을 담아서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술로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념미술이잖아요. 그 변기에다가 샘물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변기에다 샘물? 응. 처음 들어보는. 우리는 왜 이렇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날까요? 이렇게
좌변기 놓고 이렇게 샘물이라고 주장하고서 이렇게 딱 했던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게 하나의 개념, 어떤 작품을 작가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그것도 미술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메시스 모방에서 작가의 어떤 정신이 드는 창조에서 그 다음에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 미술. 근데 지금 뱅크시가 여기에 되게 충실한 후계자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뒷샹이네요. 뒷샹의 샘물, 변기 돋고 이렇게 샘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뱅크시의 이런 풍자 작업을 보니까 이런 개념 미술에 가장 충실한 후계자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있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천진난만한 아이가 나와서 임금님이 빨개 벗었다고 말했던 용기. 이 뱅크시가 아마 그런 작업을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의미적으로 권위를 갖게 된 것을 이렇게. 이 작품이 내 작품이라고 할 때는 13억인데 배우를 고용해서 노숙자처럼 싸구려로 포장하니까 이 진본이 8만 원짜리, 그것도 반값으로 깎고, 이런 조롱들, 성스럽고 뭔가 이런 마지막의 모습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인간다움이 이렇게 죽음도 전시되는 부조리.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일 큰 이 경매 시장에서 이 퍼포먼스, 그리고 이 뒷말이 더 멋있네요. 사랑은 쓰레기통에. 자, 이런 이 작업들이 가장 개념 미술의 후계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인은 아무튼 이제 미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관심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는 요즘은 그림 같은 경우도 이 손그림보다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쪽이나 디지털 그림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디지털. 그러면 지금은 어쨌거나 AI가 이제 많은 것을 영상으로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니까 아직까지 AI는 이 프롬프트, 질문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 정해지는 몇 개의 단어를 그림으로 재현하는 수준인데 현대미술의 어떤 그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술을 할 때 뭐 소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평소에 책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도 쌓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합니까? 여기 우리 학생이 작가로 박진수 작가로 또 이렇게 또 세상을 흔들어 놓을지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처음 찍어서 좀 그런데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